가진 자들의 권력을 이용한 특권과 반칙, 탐욕과 투기, 부패와 적폐에 맞섰습니다. 그렇게 민중 총궐기와 촛불항쟁은 광장에서 부패한 정권을 탄핵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정의와 연대, 희망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야의 자리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권력을 사적으로 탐하는 특권과 반칙, 탐욕과 투기, 부패와 적폐가 또아리를 들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다시 국회와 청와대에 갇혀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진 자의 부와 권력은 더욱 비대해지고 사회적 불평등과 통제는 심해지며 우리의 권리는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 촛불 이후 한국 사회의 행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책은 촛불혁명 이후 왜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성인지를 묻는 촛불 이후 한국 사회의 행방입니다. 이 책은 강수돌 교수가 2019년에 세상에 내놓은 민주주의를 위한 교양서인데요. 왜 민주주의는 미완성인가 라고 물으며 민주주의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민주주의는 99%가 주인으로 사는 세상을 꿈꾸고 이를 위해 공정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을 던집니다. 또 수많은 정치꾼과 전문가라는 자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진짜 민주주의, 사람과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생동성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말합니다. 기존의 엘리트주의, 전문가주의, 시장만능주의, 국가주의, 물신주의를 넘어서고 자본의 힘이 아닌 평민의 힘이 존중되는 민초들이 살만한 세상, 민초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돼버린 정치가와 행정가가 없는 세상, 얼마 전 영면하신 백기환 선생님의 노나매기 세상이 떠오릅니다. 민초의 살림살이를 편하게 하지 못하는 정치는 말짱 도루묵 아니던가. 경제란 말도 결국은 세상을 잘 다스려서 민초의 살림살이를 돕는다는 말에서 나왔다. 영어의 이코노미 역시 오이코스와 노무스, 즉 살림살이에서 나왔다. 즉 경제란 원래 돈벌이가 아니라 살림살이를 가리킨다. 결국 오늘날 시점에서 농민이나 노동자가 빠진 민주주의는 온통 거짓말에 불과하며 이러한 민주주의가 없는 시장 경제는 자본가와 권력자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산업혁명 이래 민주주의는 공장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통용됩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민주화됐더라도 회사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조 파괴와 노동 탄압, 갑질과 괴롭힘, 경쟁과 성과주의, 산업재해와 죽음은 지금도 노동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즉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보장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이윤과 성장이 경제성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지금 인간의 노동은 소외되고 오로지 성장과 이윤만 추구하는 경제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성장과 이윤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이윤과 성장만을 위한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와 항상 대립했고 민주주의를 희생시켜 왔습니다. 자본의 탐욕과 독주를 막을 권리를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것, 그 권리를 위해 민주주의가 노동 현장 안에서 꿈틀대는 것, 이럴 때 경쟁, 갑질, 파괴,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란 불평등을 용인한 채 단지 선거나 투표,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등한 친밀성을 확장해내는 가운데 정치나 경제, 문화나 교육의 내용을 민중이 집단지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치인은 주식과 펀드로 매년 재산이 늘어나고 재벌들의 연봉액과 주주배당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육은 어떨까요? 권력과 명예, 돈을 가진 정치인, 학자, 재벌들의 자녀 학벌 만들기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돈과 정보를 공유하며 손쉽게 돈을 벌고 그들만의 인맥 카르텔을 대물림합니다. 그들은 합법적 수단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불법과 탈법이 아니면 모든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들이 만든 법과 제도로 불법과 탈법, 꼼수가 합법의 탈을 쓰고 불평등을 만들어냅니다.
저들의 카르텔에 들지 못한 99% 민초들은 좌절과 자괴감에 빠지고 을들만의 경쟁과 전쟁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공정이란 말이 폭력이 되어 더 열악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를 공격합니다. 사회경제 불평등이 교육, 취업,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악순환되는 사회에서 평등, 공정, 정의로움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혁명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촛불 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주의가 미완성인 까닭은 크게 두 가지 걸림돌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으로 상징되는 반공수구 기득권 집단 및 그 맹목적 추종 세력의 존재이며, 다른 편으로는 자본주의 상품 물신주의를 벗어나 그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는 개혁 세력 내지 현실적 대안 세력의 자체 한계다. 참된 민주주의는 바로 이 모든 걸림돌을 넘어서야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 권력에 중독돼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꾼들이 판을 칩니다. 소위 진보를 사칭하며 권력을 장악한 저들, 보수의 정통성을 말하며 여전히 권력을 향유하는 저들, 과연 저들의 이익과 대물림이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권력은 검찰,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서로를 적폐라 칭하며 청산과 개혁을 떠듭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들 모두 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정치와 교육, 그리고 권리입니다. 정치인은 많은 돈을 받고 높은 지위를 보장받아 권력을 휘두릅니다. 교육은 가진 자들의 부와 권력 대물림을 위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무는 고지서, 통지문, 각종 홍보로 깨알같이 알려주지만 권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 경영자 등 높은 자리들의 생각이 민주주의라 믿는 오만이야말로 가장 반민주적이다. 민주주의는 비록 시간이 걸려도 풀뿌리 민초가 시끌벅적한 토론과 성찰로 빚어내는 아래로부터의 과정이어야 한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꾼의 계절이 왔습니다. 후보자들은 모두 대형 개발 사업과 규제 완화는 말하지만 자신들의 특권과 권한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으로 맞추고 특활비, 기밀비, 판공비를 없애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정치인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미래일까요? 촛불혁명이라는 광장민주주의는 99% 민초의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하지만 제도권에 갇혀 저들만의 정치 노름이 되어버린 지금 최악이냐 차악이냐 아니면 차선이냐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 이것이 민주주의를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동동이었습니다.